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의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 냈죠.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오늘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죠. 먼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뭐였어요? 지난 3일 발표가 된 안인데요. 한마디로 세금을 더 내라 이 얘기인데 종부세와 금융소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강화해라 이런 내용이죠. 종부세는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금융소득은 이제 배당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았다거나 이런 소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소득은 이제 임대료 받은 거에 그게 이제 임대소득이죠. 지금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이제 가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납세자 수는 9만여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 9만 명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약 40만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 논리가 있는데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은퇴자들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지금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터무니없는 걱정이다. 이런 반대 논리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개혁특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고액자산가들이고, 그런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다면 그러면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몇백만 원 세금 때문에 이 자금이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대거 쏠린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재부와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었고요. 그럼 청와대도 반대한다? 그 얘기네요. 거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문기구가 권고안을 내면 그대로 정부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는 자문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도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상한 모양새인데, 예를 들면 재정개혁특위에 정부 인사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기재부 세제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일부 정부 출신 위원들이 이제 기재부랑 입장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소수 의견으로 이 의견들이 지금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존중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제 반대하고 나서서 좀 모양이 안 좋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금융소득 과세 말고 권고안의 다른 주제에도 혹시 소수 의견이 첨부돼 있어요?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개혁특위의 다수안은 현재 이제 80%로 결정돼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세율도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 다 올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재부의 소수 의견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80%를 유지를 하고 세율도 일부만 인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 결국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낸 안도 사실 좀 진보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세금 올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까지 받은 그런 안인데. 그렇죠. 그러나 내놓고 또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정부도 청와대마저도 물러선다.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니까 이걸 마저 봐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도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요. 또 정부안이 온건한 내용으로 좀 나오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뭔가 이게 독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하고 일종의 지금 예방주사 역할로 자문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내일 정부의 발표안 좀 지켜봅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탄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고의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CJ대한통운 본사는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에게 원래 배정돼야 될 물품에 따로 표시를 해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서 이 직영 기사들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물품 배송이 안 되면 택배기사 본인도 피해를 보는 게 현재의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에 지금 가입해 있는 택배기사들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이 노조는 이제 하루 평균 250건 정도 택배기사가 배송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품당 수수료가 700원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예. 사측이 물품을 이제 주지 않은 게 3일이 됐으니까 총 53만 원 정도의 지금 임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의 주장을 보면은요. 지금 본사가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대체 인력에게는 방금 택배기사 1인당 700원 수수료 준다고 그랬는데 수수료를 2,500원에서 3,000원 선까지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조 주장에 대해서 회사 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배송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의 어떤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와 빠른 기간 내에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은 진행 중인가요? 지난달 30일 날 노조가 경고 파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복귀를 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사가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고요. 또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CJ 대한통운은 고객과 또 주요 거래처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교섭은 이루어지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섭을 요구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쟁점이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류의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이 따로 고용이 돼야 되고 또 대리점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이 손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과중한 노동에 택배기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된 상황들은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택배연대 노조랑 빠른 기간 내에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니까 그건 좀 지켜보고요. 예. 시사위키 다음 항목은요. 어제 권성동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검찰이 참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뭡니까? 원래 이 기각이나 발부에 대해서는 이 영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채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불만은 뭐예요, 그럼? 검찰은 자신들이 실제로 받은 법원의 기각 결정 문구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실제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이 언론에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고 다르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무슨 차이예요? 검찰 주장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죄에 가깝게 봤다는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무죄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거든요. 아하. 또 검찰은 이채필 전 장관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면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과 의도? 법원이 최근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13건인데 이 중에 11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랬죠.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돼서 검찰 수사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식하고 이제 내놓은 입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이채필 전 장관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사유하고 엮을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원은 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절에 사건 수사 놓고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재판 거래 이런 의혹들이 고발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먼저 법원행정처의 변협 회장 사찰 문제 그리고 민변 탄압 이런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고요. 예. 또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를 넘겨받느냐 이걸 놓고도 법원과 검찰 간에 긴장 관계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언론이 지금 법원이 백업본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법부 불신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건데 예. 지금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허경호 판사 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람인데 파면하고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또 검찰이 하는 행동들도 모두 비슷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오늘도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관련해서 현대차, 현대건설, 쿠팡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은 또 이것을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의 충돌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가장 좋은 거는 검사가 수사로 말하는 게 좋으니까 좀 이런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